2023년 11월 15일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염리동 골목 어귀 40년 된 슈퍼 앞에 남자 둘이 서 있더군요. 한 명은 정장 입은 40대, 다른 한 명은 작업복 차림이었고요. 슈퍼 문 앞에 붙은 종이 한 장. 2023년 12월 31일까지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미이행 시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건물주 김태진. 오늘도 60대 이상 어르신 여러분께 마음의 울림을 주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혹은 누우셔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슈퍼 안에선 75세 할머니 박순자 씨가 떨리는 손으로 우유값 정리하고 계셨어요. 눈가엔 이미 눈물 자국이 말라 있더군요. 아침 6시부터 일어나 가게 문 열고 동네 할머니들 오시면 커피 한 잔씩 드리며 이야기 나누던 그 슈퍼. 아이들 과자 사러 오면 덤으로 사탕 하나씩 쥐어주던 그곳. 이제 2달 뒤면 사라진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나가셔야 합니다. 건물주님 말씀이세요. 정장 입은 남자가 말했어요. 목소리엔 온기가 없더군요. 여기가 제 집인데요. 박순자 할머니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집이요? 할머니, 계약서 보셨죠? 임대차 계약이에요. 40년 전에 임차인으로 들어오신 거고요. 남자는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던지듯 놓았어요. 1983년 11월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세입자란에 박순자 이름이 또렷하더군요. 이게 맞긴 한데. 할머니는 말끝을 흐렸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했거든요. 4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슈퍼를 시작할 때 누군가와 계약서 쓴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임대차였나 매매였나? 세월이 너무 흘러 기억이 희미했죠. 할머니,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사 준비하세요. 재개발 들어가야 해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작업복 입은 사람은 슈퍼 천장을 휴대폰으로 찍더니 따라 나갔고요. 문이 닫히고 할머니는 빈 가게에 혼자 남았어요. 벽에 걸린 시계는 오전 9시 20분을 가리키고 평소 같으면 단골 할머니들 3분이 오실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아무도 안 왔어요. 다들 알고 계셨나 봐요. 순자 할머니네 슈퍼가 곧 사라진다는 걸. 할머니는 카운터 뒤 낡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여기가 내 집인데.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이 슈퍼를 시작한 건 1983년 가을이었어요. 남편 김영수 씨와 함께였죠. 당시 영수 씨는 염리동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고 있었고요. 어느 날 골목 어귀 빈 가게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보, 저기서 슈퍼 한번 해볼까? 순자 할머니가 먼저 제안했대요. 두 분은 가게 주인을 만났어요. 70대 할아버지였는데 이름은 정만석 씨. 여기 얼마예요? 1,000만 원이요. 현금으로 주면 바로 넘기겠소. 1,000만 원. 1983년 기준으로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두 분이 모은 돈으로 충분했어요. 계약서 쓰시죠. 정만석 씨가 종이를 꺼냈어요. 손글씨로 쓴 계약서였죠. 이게 임대차 계약서예요. 매매 계약서예요? 순자 할머니가 물었대요. 그냥 쓰시오. 나중에 정리하면 되니까.
정만석 씨는 대충 넘기더래요. 영수 씨와 순자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서명했어요.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고 정만석 씨는 돈 받고 가게 열쇠 넘기고 사라졌대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정만석 씨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두 분은 40년간 이 슈퍼를 지켰어요. 권리금도 월세도 단 한 번 내지 않았어요.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산 거지 뭐. 두 분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대요. 하지만 2018년 남편 영수 씨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로 순자 할머니 혼자 슈퍼를 지켰죠. 2023년 11월 15일 퇴거 통보를 받은 그날 할머니는 동네 주민센터로 찾아갔어요. 이거 좀 봐주세요.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주민센터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이건 임대차 계약서예요. 월세 안 내셨어도 소유권은 건물주한테 있어요. 그럼 제가 낸 1,000만 원은요? 보증금이나 권리금으로 보이는데 40년 전 일이라 확인이 어려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단칸방. 슈퍼 수입으로 근근히 살아온 40년이었죠. 저축한 돈은 남편 병원비로 다 썼고 남은 건 국민연금 월 38만 원이 전부였어요. 이사를 어떻게 가?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밤새 뒤척였어요. 그 다음날 아침 슈퍼 문 열자 단골 할머니 세 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순자 언니, 우리가 도와줄게. 뭘 어떡해요? 일단 변호사 한번 만나봐. 무료 법률 상담 있잖아. 단골 중 한 분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분 손녀가 법대생이래요. 우리 손녀가 아는 변호사 선생님 있대. 소개해 줄게. 3일 뒤 마포구 법률 상담소 32살 여성 변호사 이지은 씨가 순자 할머니를 맞았어요. 할머니, 계약서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요. 지은 씨는 40년 된 계약서를 꼼꼼히 봤어요. 얼굴이 굳더군요. 이거 이상한데요? 뭐가요? 임대차 계약서라고 쓰여 있긴 한데 내용이 애매해요. 1,000만 원 지불 후 점포, 사용권 이전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매매인지 임대인지 불분명하단 얘기죠. 그리고 계약 기간도 안 쓰여 있어요. 지은 씨는 노트북을 열어 뭔가 검색했어요. 할머니, 혹시 정만석 씨라는 분, 그 뒤로 연락 안 하셨어요? 네, 돈 받고 사라지셨어요. 40년간 월세나 권리금 요구 안 했고요. 네. 지은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 이거 싸워볼 만해요. 네.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증거가 필요해요. 할머니가 40년간 이곳을 점유했다는 증거요. 증거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40년 전 일을 어떻게 증명하죠?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떼볼게요. 건물주가 누군지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지은 씨는 즉시 등기소에 신청했어요. 이틀 뒤 결과가 나왔고 건물주 이름은 김태진. 1985년에 정만석으로부터 건물을 매입한 사람이었어요. 할머니, 이상해요.
뭐가요? 1985년에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근데 할머니한테 아무 통보도 안 했다는 게 지은 씨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더 파봐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 혹시 옛날 서류 남아있는 거 없으세요? 영수증이라든지 세금 납부 증명서라든지.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 버렸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정리하면서 희망이 조금씩 꺼져가는 순간이었어요. 11월 25일 건물주 김태진 씨가 직접 슈퍼로 찾아왔어요. 50대 중반 값비싼 코트에 명품 시계. 뒤엔 비서로 보이는 여자가 따라왔고요. 박순자 할머니시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더군요. 네. 퇴거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저 변호사 선임했어요. 법적으로 다툴 겁니다.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칠 전 지은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요. 태진 씨는 픽 웃었어요. 할머니, 소용없어요. 계약서에 임대차라고 분명히 쓰여 있잖아요. 그래도 할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75? 재판하다 몇 년 지나면 80이에요. 그때까지 버티실 수 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협조적으로 나가시면 이사비 3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12월 31일까지만 나가주세요. 거부하시면 강제 집행 들어가고 할머니는 한 푼도 못 받으세요. 선택은 할머니 몫입니다. 태진 씨는 명함을 카운터에 놓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할머니는 그 명함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김태진 마이너스 태진건설 대표이사. 그날 저녁 지은 변호사가 슈퍼로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도 조사해 봤는데요. 김태진 씨, 이 일대 재개발 사업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주변 건물 다 매입했고요. 그럼 제가 막판이네요. 네. 할머니 슈퍼만 빼고 다 정리됐어요. 지은 씨는 노트북을 열어 지도를 보여줬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재개발 예정지. 그 한가운데 조그만 네모 하나. 순자 할머니 슈퍼였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증거 없으면 이기기 어려워요. 취득시효 주장하려면 40년간 점유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데 지금으론 계약서밖에 없어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럼 나가야 하나요?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뭔데요? 옛날 건물 등기 기록을 더 파보는 거예요. 1983년 이전 소유자가 누군지, 정만석 씨는 어떻게 이 건물을 취득했는지,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혹시 정만석 씨가 건물 소유권이 없었다면요? 그럼 애초에 계약 자체가 무효거든요. 할머니 눈에 희망이 다시 켜졌어요. 정말요? 가능성은 낮아요. 하지만 해볼 만해요. 지은 씨는 다음 날 바로 등기소로 달려갔어요. 1983년 이전 등기부를 전부 열람 신청했고요. 일주일이 걸렸어요. 12월 2일 결과가 나왔어요. 지은 씨는 순자 할머니를 급히 불렀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등기부 사본. 1965년 소유자 정두칠. 1975년 소유자 정만석. 정두칠이 정만석 아버지예요. 1975년에 상속됐고요. 그래서요?
그런데 이상한 게 1975년 상속 등기할 때 공동상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상속이요? 네. 정만석 씨 말고도 다른 상속인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지은 씨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작은 글씨로 적힌 이름. 공동상속인 정순이. 정순이. 이 사람이 누구죠? 정만석 씨 누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옛날엔 딸도 상속권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숨을 죽였어요. 그럼요. 만약 정순이 씨 동의 없이 정만석 씨 혼자 매매했다면 계약이 무효일 수 있어요. 건물의 절반은 정순이 씨 것이었으니까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정순이 씨를 찾아야 해요. 살아계신지 어디 계신지. 지은 씨는 즉시 주민센터에 연락했어요. 정순이 씨 주민등록조회. 다음 날 답이 왔어요. 정순이 1940년생 마이너스 사망. 2010년 4월 3일. 돌아가셨네요. 지은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끝인가요? 순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정순이 씨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상속권이 넘어갔을 테니까. 다시 조사가 시작됐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신청.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어요. 정순이 씨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정우진 1965년생 마이너스 현 거주지 서울 강서구. 찾았다. 지은 씨는 즉시 정우진 씨에게 연락했어요. 전화번호를 수소문에서 찾아냈고 12월 8일 저녁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정우진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이지은 변호사라고 합니다. 혹시 외삼촌 정만석 씨 아십니까? 전화 너머 침묵이 흘렀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할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지은 씨는 간략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우진 씨는 한참을 듣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13년이네요. 그 건물 얘긴 들어본 적 있어요. 정말요? 어머니가 생전에 그러셨어요. 작은아버지가 건물 팔면서 자기 목 안 줬다고. 지은 씨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증언이요? 네. 법정에서 정만석 씨가 무단으로 건물을 처분했다고 진술해 주시면 돼요. 정우진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며칠 시간 주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순자 할머니와 지은 씨는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3일이 지났어요. 12월 11일 정우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어머니 한 맺힌 일이기도 하고 그 할머니 돕고 싶어요. 지은 씨는 할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희망이 생겼어요. 순자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2월 12일 김태진 씨 사무실. 태진건설 본사 20층 대표실이었어요. 비서가 보고를 올렸어요. 대표님, 박순자 할머니 쪽에서 정우진이라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정우진? 네. 정순이 씨 아들입니다. 태진 씨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순이가 누군데? 1975년 정두칠 씨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이었습니다. 정만석 씨 누나고요.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태진 씨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책상을 쳤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1985년에 정식으로 산 건물이라고. 네, 하지만 정만석 씨가 1983년에 박순자 씨와 계약할 당시 건물의 절반은 정순희 씨 몫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비서는 조심스레 말했어요. 정우진 씨를 회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유? 네. 그쪽에 합의금을 제시하는 거죠. 재판 말고 조용히 끝내자고. 태진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봐. 얼마면 되겠어?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 빨리 처리해. 다음 날 정우진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정우진 씨죠? 저는 태진건설 법무팀 이영우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할 말씀이 있어서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저는 바빠서요.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전화 너머 침묵. 무슨 말씀이신지 증언 안 하시면 돼요. 그냥 조용히 계시면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정우진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바로 이지은 변호사에게 연락했고요. 변호사님, 태진건설에서 연락 왔어요. 돈 준다고 회유하던데요. 예상했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네, 걱정 마세요. 전 끝까지 할 거예요. 하지만 태진건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12월 15일 정우진 씨 직장 강서구에 위치한 작은 인쇄소였어요. 사장이 우진 씨를 불렀어요. 우진 씨, 잠깐 들어와 봐. 사무실로 들어가자 사장이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밖에서 전화 많이 오더만. 전화요? 응. 태진건설이라는 데서 우진 씨가 무슨 재판에 증인으로 나간다며? 우진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제 권리 찾는 일인데요. 그거야 우진 씨 자유지. 근데 말이야. 사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태진건설이 우리 거래처거든. 한 달에 500만 원어치 인쇄물 주문하는 곳이야. 그쪽에서 말이 우진 씨가 증언하면 거래 끊는데 우진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장님, 나도 어쩔 수 없어. 미안하지만 우진 씨 증언 포기하거나 아니면 사장은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그날 저녁 우진 씨는 지은 변호사를 만났어요. 커피숍에서였죠. 변호사님 저 어떻게 하죠? 우진 씨 목소리는 떨렸어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애들 키우는데 전 혼자 버는 돈으로 사는데 지은 씨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진 씨 강요하진 않겠어요. 당신 선택이에요.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데요?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우진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죄송해요. 전 못하겠어요.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우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뒷모습이 무거워 보였고요. 지은 씨는 혼자 남아 커피를 마셨어요. 쓰디쓴 맛이었어요. 다음 날 순자 할머니에게 전화했어요. 할머니, 정우진 씨가 증언 못하게 됐어요. 태진건설이 압력 넣었어요. 직장 잃을 상황이래요. 순자 할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럴 수 있지.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할머니, 괜찮아요. 나 혼자 싸우면 되지.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12월 18일. 순자 할머니는 슈퍼 정리를 시작했어요. 선반에 남은 과자들, 라면들. 하나씩 박스에 담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40년간 이 자리를 지켰는데, 이제 떠나야 한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단골 할머니 세 분이 들어오시더군요. 순자 언니, 포기하면 안 돼. 근데 뭘 어떻게 해. 우리가 도울게. 동네 사람들 모으자. 무슨 소리예요? 서명운동. 순자 언니가 40년간 여기 살았다는 증거 모으는 거야. 할머니 눈이 커졌어요. 그게 증거가 돼요? 모르지. 근데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거 아냐. 그날부터 동네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단골 할머니들이 골목골목 다니며 서명을 받았고, 순자네 슈퍼 40년 지켜온 거 아시죠? 증인 돼주세요. 이틀 만에 서명이 150명 모였어요. 동네 노인정 할아버지들도 동참했고요. 순자 씨, 1983년부터 여기 계셨지. 내가 증언해 줄게. 고맙습니다. 지은 변호사도 놀랐어요. 할머니, 이거 법정에 제출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주민 증언은 강력한 증거예요. 희망이 다시 살아났어요. 12월 20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어요.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 대한 반소 마이너스 소유권 확인 청구. 이지은 변호사는 서명 150명과 함께 주민 증언서를 첨부했어요. 태진건설 측은 즉시 반박 서류를 냈고요. 임대차 계약서가 명확하므로 주민 증언은 무효.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2024년 1월 10일. 첫 번째 변론 기일. 순자 할머니는 며칠 밤을 설쳤어요. 재판 전날 밤. 할머니는 슈퍼 카운터에 앉아 옛날을 떠올렸어요. 1983년 가을. 남편과 처음 이 가게 문 열던 날. 동네 아이들이 과자 사러 오던 모습. 할머니들이 커피 마시며 수다 떨던 오후들. 여기가 내 집이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낯선 남자였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 누구세요? 저, 정우진 씨 아버지입니다. 할머니는 일어섰어요. 정우진 씨요? 네. 제 아들이 증언 못한다고 들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뭔데요? 제 아내, 그러니까 정순이가 남긴 물건들이에요. 사망 후 정리하다 보관해 뒀는데 할머니는 조심스레 봉투를 받았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편지 몇 통이 있었고요. 이게 무슨? 편지 좀 읽어보세요. 할머니는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1980년에 쓴 편지였어요. 정순이가 동생 정만석에게 보낸 거였죠. 만석아, 아버지 건물 우리 둘이 상속받았잖니. 팔려면 내 동의도 받아야지. 왜 혼자 처분하려고 그러니? 할머니 손이 떨렸어요. 이게 증거 아닌가요? 제 아내가 건물 절반, 소유권 주장한 거잖아요. 할아버지, 아들이 못 도와서 미안해요. 대신 이거라도 쓰세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순자 할머니는 편지를 꽉 쥐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고요. 다음 날 아침, 지은 변호사에게 급히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증거 생겼어요. 네. 할머니는 편지를 사진 찍어 보냈어요.
지은 씨는 화면을 보더니 소리쳤어요. 할머니, 이거 결정적이에요. 정말요? 네. 정순이 씨가 직접 쓴 편지잖아요. 건물 소유권 주장한 거고, 지은 씨는 즉시 법원에 추가, 증거 제출 신청을 했어요. 1월 9일, 재판 전날, 태진건설 법무팀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긴급 회의가 열렸고, 편지 진위를 확인하라. 필적 감정 의뢰하겠습니다. 빨리 해. 내일 재판인데.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어요. 1월 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02호 법정.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법정에 들어섰어요. 지은 변호사가 옆에 있었고요. 반대편엔 태진건설 변호사 3명이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입장했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은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정순이의 편지를 제출했어요. 태진건설 측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저 편지의 진위가 의심됩니다. 필적 감정이 필요합니다. 판사는 편지를 꼼꼼히 봤어요. 필적 감정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2월 10일로 지정합니다. 법정이 끝났어요. 순자 할머니와 지은 씨는 복도로 나왔어요. 한 달 더 기다려야 해요. 괜찮아요. 이제 희망이 보여요. 할머니는 처음으로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1월 15일. 필적 감정이 시작됐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 감정팀. 전문가가 정순이의 편지를 현미경으로 봤어요. 잉크 성분 분석 들어갑니다. 며칠이 걸렸어요. 그 사이 태진건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1월 20일. 태진 씨는 비서를 불렀어요. 편지 진짜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송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비서는 조심스레 말했어요. 합의하는 게 낫습니다. 할머니한테 좀 더 좋은 조건 제시하고요. 얼마면 돼? 이사비 명목으로 1억 정도면. 태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내가 지는 모양새가 되잖아. 하지만 대표님, 재판지면 더 큰 손해예요. 건물 소유권 일부를 넘겨야 할 수도 있고요. 태진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다른 방법 없어? 있긴 합니다. 뭔데? 건물을 아예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뭐? 재개발 승인 났으니 법적으론 문제 없습니다. 할머니 나가기 전에 먼저 철거 들어가는 거죠. 태진 씨 눈이 빛났어요. 그거 괜찮은데? 불법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론 문제가 있습니다. 상관없어. 진행해. 1월 25일 새벽 5시. 순자 할머니는 잠에서 깼어요.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거든요. 창문을 열고 보니 굴착기 2대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어요. 뭐야? 할머니는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슈퍼 앞에 작업자들이 모여 있었고, 여기 철거 예정 건물입니다. 비켜주세요. 잠깐만요. 아직 재판 중이에요. 저희는 건물주 지시 받았습니다. 굴착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슈퍼 문 앞에 섰어요. 안 돼요. 여기 제 가게예요. 할머니, 위험합니다. 비켜주세요. 싫어요. 할머니는 꼼짝 않고 서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난처해했고, 그때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순자 할머니 가게 부수려고. 재판도 안 끝났는데? 주민들이 할머니 옆에 섰어요. 10명, 20명, 30명. 우리 다 같이 막아요. 작업자들은 당황했어요.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도착했어요. 김태진 씨가 내렸고요. 다들 뭐 하시는 겁니까? 대표님, 주민들이 막고 있습니다. 태진 씨는 순자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 이러면 손해보는 건 할머니예요. 합의금 1억 드릴 테니 조용히 나가세요. 안 돼요. 여긴 제 집이에요.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태진 씨는 이를 갈았어요. 좋아요. 경찰 부르겠습니다. 업무 방해로. 실제로 경찰이 왔어요. 하지만 경찰도 난처했어요. 대표님, 재판 계류 중이니 일단 대기하시는 게. 뭐가 대기예요? 저희 건물인데. 실랑이가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그때 한 무리가 도착했어요. 언론사 취재진이었어요. 카메라, 마이크를 든 기자들. 저기요. 무슨 일입니까? 태진 씨 얼굴이 굳었어요. 기자들은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40년 사신 가게를 강제 철거당하신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재판 중인데 갑자기. 기자는 카메라를 돌렸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개발을 앞두고 40년 터줏대감. 할머니가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스는 그날 저녁 방송됐어요. 다음 날 아침, 인터넷에 기사가 쏟아졌어요. 40년 슈퍼 할머니, 건물주 철거 압박에 눈물. 재개발의 그늘. 쫓겨나는 서민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건물주 양심 없네. 할머니 응원합니다. 태진건설 불매해야지. 여론이 들끓었어요. 태진건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태진 씨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론이 안 좋습니다. 철거는 보류하시는 게. 젠장. 태진 씨는 책상을 쳤어요. 결국 철거는 중단됐어요. 1월 30일.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국과수에서 공문이 왔고요. 편지는 1980년대에 작성된 것이 맞으며 필적은 정순희 씨 본인의 것으로 확인됨. 지은 변호사가 순자 할머니에게 전화했어요. 할머니, 진짜로 나왔어요. 정말요? 네. 이제 이길 수 있어요. 할머니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고요. 2월 10일. 두 번째 변론 기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언론사 방청객들까지 몰려왔거든요. 판사가 입장했어요. 재판을 계속하겠습니다. 지은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편지는 진짜입니다. 판사는 감정서를 봤어요. 확인했습니다. 태진건설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설령 편지가 진짜라 해도 이미 시효가 지났습니다. 1985년 김태진 대표가 정식으로 건물을 매입했고 그 후 38년이 지났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은 변호사도 긴장했고요. 하지만 지은 씨는 준비한 게 있었어요. 재판장님, 취득시효 항변을 주장합니다. 취득시효요?
네. 박순자 할머니는 40년간 이 건물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습니다. 주민 150명의 서명과 증언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판사는 서명부를 넘겼어요. 40년이면 충분한 기간이군요. 태진건설 측이 다시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였습니다. 점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40년간 단 한 번도 월세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은 변호사 목소리가 커졌어요. 건물주가 바뀐 1985년에도 아무 통보 없었고 2023년까지 38년간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양측 최후 변론 준비하십시오. 오늘 선고하겠습니다. 2시간 뒤 오후 3시 판사가 판결문을 들었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순자 할머니는 두 손을 꽉 쥐었어요. 먼저 건물 소유권 문제부터 판단하겠습니다. 판사는 천천히 읽었어요. 1975년 정두칠 씨 사망 당시 건물은 정만석, 정순이 공동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정만석 씨가 1983년 단독으로 박순자 씨와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정순이 씨 동의 없는 무단 처분입니다. 태진건설 측 변호사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따라서 1983년 계약은 건물의 절반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판사는 계속 읽었어요. 그러나 박순자 씨는 40년간 건물 전체를 평온하게 점유했고 건물주는 38년간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법상 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합니다.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가 마지막 장을 넘겼어요. 박순자 씨의 건물 소유권을 인정한다. 피고 김태진은 원고에게 건물 인도 청구를 철회하고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지 말 것. 쾅! 판사가 의사봉을 내렸어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방청객들이 박수를 쳤고 순자 할머니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할머니, 이겼어요. 지은 변호사가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둘 다 눈물을 흘렸고요. 반대편에선 태진건설 변호사들이 서류를 싸고 있었어요. 태진 씨는 벌떡 일어나 법정을 나갔어요.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법정 밖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할머니, 소감 한 말씀.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순자 할머니는 카메라를 봤어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소식을 크게 보도했어요. 40년 슈퍼 할머니 재개발 압박 이겨내고 소유권 인정받아 인터넷은 축하 댓글로 가득 찼고요. 진짜 감동이다. 할머니 고생하셨어요. 정의가 이겼네요. 다음 날 순자 할머니는 슈퍼 문을 열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가게에 주인이 된 기분이었죠. 단골 할머니들이 찾아왔어요. 언니 축하해. 우리가 도운 보람 있네. 커피를 나눠 마시며 웃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정우진 씨였어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우진 씨, 아버지가 도와드린 게
큰 힘이 됐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진 씨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건 뭐예요? 어머니 유품 중에 또 나왔어요. 1975년 상속 서류 원본이요. 이걸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지만 할머니가 보관하세요. 증거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봉투를 꽉 쥐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우진 씨는 웃으며 나갔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봤어요. 오래된 골목, 익숙한 풍경. 이제 이곳이 진짜 자기 집이 됐어요. 2024년 3월 15일. 봄이 왔어요. 염리동 골목 어귀, 순자 할머니. 슈퍼 앞에 벚꽃이 피었어요. 할머니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었고요.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지은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럼 덕분에 재개발은 어떻게 됐어요? 김태진 씨가 포기했대요. 다른 데 투자한다고.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셨어요. 변호사님,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포기 안 하셨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가게 안을 봤어요. 40년 된 선반, 낡은 냉장고, 삐걱거리는 의자. 모든 게 소중했어요. 여기서 남은 인생 살 거예요. 네, 오래오래 사세요. 지은 씨는 일어섰어요. 전 가볼게요. 다른 의뢰인 만나야 해서요. 조심히 가요. 지은 씨가 나가고 단골 할머니 셋이 들어왔어요. 언니, 커피 줘. 응, 기다려. 할머니는 커피를 내리며 웃었어요. 창밖으론 아이들이 과자 사러 왔고, 할머니, 새우깡이요. 그래, 여기. 과자 주면서 사탕도 하나 쥐어줬어요. 와,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나갔어요. 할머니는 카운터에 앉아 동네를 봤어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골목. 이제 진짜 자기 집이 된 이곳. 여보, 우리 이겼어요. 하늘을 보며 혼잣말했어요. 남편이 들을 것 같았거든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벚꽃잎이 흩날렸고 순자 할머니는 그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40년 터줏대감 할머니가 재개발 압박을 이겨낸 이야기, 포기하지 않는 용기, 이웃의 연대, 그리고 정의. 혹시 주변에 어려움 겪는 분 계시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비슷한 경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